네. 저는 금년에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사랑방을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굉장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시작이 됐어요. 7월 달까지만 해도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으리라 아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에 제 아들람에서 크게 한번 이제 경랑을 겪고서 어떻게 뜻한 깨달음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온라인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된 지 4년째잖아요. 근데 팬데믹 되면서 이 줌 문화, 온라인 속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문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산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아둘람이라는 공동체가 한 3년 전부터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아주 잘 돼 왔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큰 자부심을 느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자고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대로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큰 시험을 겪지 않았으면 절대로 몰랐을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소위 그 온라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닥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크게 각성하고 아하 이런 점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그러니까 다른 아마 온라인 공동체에서는 결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처럼 그렇게 3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데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이제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이제 아주 하게 만들었죠.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 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전수전, 뭐 공중전, 심지어 이제 온라인까지 다 거치게 돼서 온라인의 문제는 뭐가 있구나. 특히 온라인에서 신앙적인 모임에서는 또 어떤 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급전직하 이제 이런 이렇게 오늘 같은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금년에 가장 큰 뭐 이런 사랑방을 시작한 것이고 내년에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우리 사랑방을 정말 성숙한 온라인 문화를 만드는 곳으로 어,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뭐 좀 나이를 좀 먹어서 뭐 다른 거 뭐 할 일도 없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온라인 문화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어, 효율 100%, 효율성이 높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뭐 수많은 연간 지금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줌으로 이런 걸 했거든요. 4년을 했으니까 연간 저 100회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온갖 기독교 내지는 뭐 기독교 입문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신학, 인문학 이런 쪽은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봤습니다. 다 참여해봤습니다. 다 참여해봤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효율성이 없어요. 왜냐면 이 온라인이라는 거는 해보니까 어, 한마디로 오프라인과 전혀 달라요. 오프라인은 세게 나가는 사람, 아주 내가 이 정도다라고 세게 나가서 청중을 휘어잡고 하는 거 효과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절대로 그건 금물입니다. 벌써 이게 왜냐하면 우리 얼굴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댄다든지 이 커뮤니케이션의 그 느낌이 아주 즉각 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벌써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 저 윤신부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뭐 이렇게 얘기해. 저는 우리 윤신부님 보고 그랬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최고로 커뮤니케이션 전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온라인은요 항상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파고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대화를 걸 수 있는 왜 얼굴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 도울 김용옥처럼 뭐 카리스마가 넘쳐서 뭐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얼굴 저 페이스 투 페이스의 그 미팅이기 때문에 만남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이제 섬세한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아는 거를 많이 자랑한다든지 포음제다든지 먹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또 길어? 정말 안 먹힙니다. 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고 앉았으면 다 흘러 들어가요. 흘러 들어가.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끝나고 뭐 토론 일합시고 해요. 할 때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얘기하는 엑기스에서 나오지 않고 엉뚱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문화, 온라인에서 성숙한 문화냐면 우리들처럼 우리가 지금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참여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참여할 때 그것이 생산적이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설사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할 준비를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그걸 전제하고 듣잖아요. 그냥 너 떠들어라 나 듣는다 그거 아니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리스폰스 할 것이냐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참여하잖아요. 이런 온라인 공동체가 없어요. 대부분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거리 듣고 있고 거기다 또 좀 식자층이나 뭐 좀 뭐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고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근데 이것이 아픔이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또라이들을 만났습니다. 온라인에서 온라인 또라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분명히 아주 깨달은 바는 온라인 또라이는 오프라인 또라이와 다릅니다. 온라인 또라이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전문성이 많은 사람이 온라인 또라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얘기할 기회가 오면 자기가 아는 얘기를 막 해야 되거든. 어? 그래서 온라인 또라이를 수없이 특히 온라인 또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직업군으로선 프로페서. 그래서 우리는 프로페서 포비아가 생겼어요. 일단 교수장만 붙었다 하면 이건 또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전문 지식을 살려야 되거든. 자기 기회가 왔다 하면 있는 걸 다 퍼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그러니까 진정한 그 코인오니아는 이 정보의 유통은 이렇게 활발하게 오고 가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쌍방으로 오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성숙해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감히 함부로 오래 얘기하지 못하고 또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맨 처음에 정 목사님하고 만들 때 캐치프레이즈를 아, 아,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는 못 오는 모임. 뭐 그렇게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이렇게 고맙게 그런 분들이 계속 모여들어서 정말 제야의 강호의 고수들이 모여들어서 아주 즐겁게 기량을 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어, 어, 만들어가는 그런 성숙한 온라인 공동체 만드는 것이 내년에 저희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